안녕하십니까. 생존 노하우의 폴리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죠.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은 제가 읽고 있는 빌드 창조의 과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애플의 시대를 연 아이팟의 아버지, 네, 그분이 쓴 창조의 본질이라는 책인데 오늘은 약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다루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약간 추천을 드리는 책인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단계가 어느 단계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 누누이 강조를 진짜 100번 해도 1000번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관리자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그리고 정확한 해답을 찾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정확하게 그 관리자의 일을 잘한 사람이 있는가 물어본다면 다들 완벽하게 잘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관리자가 그 리더로 있던 그 팀원들한테 사실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또 윗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관리자가 왜 어렵냐고 하면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냥 그 일만 할 때 딱 그 두드러진 일, 자기 역할 맡은 부분, 본인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정말 많이 봤는데 그렇게 많이 봤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약간 전체적으로 리더의 일, 그 사람이 관리자가 된 후,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된 후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봤고 팀원들한테 욕먹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팀원들이 잘 따르지 않아서 그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도 정말 정말 많이 봤어요. 과연 제가 진짜 이 생존 노하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제 말은 많이 했었으니까 과연 우리의 그 토니 퍼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과연 그 관리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 초점을 맞추고 이 책 내용의 한 부분의 챕터를 자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분이 쓰신 것을 좀 읽어드리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관리자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해서 내용도 같이 보여드릴 텐데, 만일 당신이 관리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다음에 6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공하기 위해 꼭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자기가 일을 잘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늘 관리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지위도 올라가는 길은 단 하나, 팀을 관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슷한 연봉을 받고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물론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이 자신에게 잘 맞아 관리자가 되고 싶은 거라면 필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설사 그런 경우라 해도 영영 관리자로만 지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간 나는 많은 사람이 개별 기여자로 되돌아가고 또 그 다음 직장에 가서는 다시 관리자가 되는 모습을 봐왔다. 자, 중요한 말이에요. 성공하기 위해 또 꼭 관리자가 되는 건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 잘하는 사람은 너무 봤는데 그 사람이 관리자가 되는, 팀을 꾸려나가기 시작한 후로부터 무너진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고, 리더를 잘하는, 관리자가 잘하는 거를 본 적은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 관리자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왜 꼭 성공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자라 하더라도, 다음 단계를 관리자라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오늘 읽어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기를 쫑긋 세우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일단 관리자가 되면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어진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짝짝 치고 여러분들 읽어드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관리자가 되면 당신이 정말 잘하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선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당신이 해야 될 것들은 이런 일들이다 하고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했어요. 저도 진짜 제 영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많이 강조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3번 정도 강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당신은 누구랑 소통해야 되냐? 상부랑 소통해야 되고, 같은 다른 팀장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팀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3번이나 이분이 반복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해고하고 예산을 짜고 모든 걸 검토하고 직접 면담 1대1 하고 당신의 팀 및 다른 팀들 그리고 그 리더들과 회의를 하고 그런 회의에서 당신 팀을 대표하고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이 제대로 그 목표를 향해 가도록 감독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풀기 힘든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팀원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그 모든 일을 하는 내내 팀원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 여기서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실 이게 진짜 정치적인 일은 어디나 다 있나 봐요. 특히 사내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팀원들이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이 다음 단계에서 왜 그 일을 필요한지가 또 나옵니다. 1대1 상담을 꺼려하시는 팀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1대1 상담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일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리더를 하면서 제일 많이 공들였던 일이기도 하고 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뺏겼던 일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일은 정말 중요해서 분기별, 연 1회 아니면은 이거는 제가 좀 스스로 좀 운영을 했던 일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팀원들이 직접 물어봤을 때 거침없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제가 분기별이나 연말에 제가 스스로 운영했던 1대1 상담은 모든 직원이 능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해도 전혀 오지 않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 방문이 닳도록 드나드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성장 속도도 달라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한편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운영했던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팀원들끼리 뭐 약간 이렇게 파가 좀 나뉠 수도 있고 팀장들끼리도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공정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좀 중도의 자리를 잡고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적들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경쟁 사업체라는 것을 잃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단순히 하나의 그 과의 팀장, 과장일 수도 있지만 전체 부서의 부장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사나 대표일 수도 있습니다. 저 맨 처음에 말했던 일단 관리자가 되면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어진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분 진짜 중요한데 제가 좀 일을 잘했었어요. 어느 정도 뭘 해놨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잠시만요. 그때 제가 이제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처음 이제 탈고 올라갈 때 제가 사실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전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팀원들이 진짜 거의 신입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들까지 보살피면서 그들을 다 알려주고 끌어와야 된다는 게 사실 제가 뭐 옆에 있는 같은 직원이나 그냥 그때 뭐 제가 차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애들을 물어보는 걸 가르쳐 주는 거라 직접 부서의 부장이 돼서 그들을 좀 리드하는 거는 더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겁이 났어요. 네,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하셨던 약속은 너는 네가 하던 일만 잘하면 돼. 그 부분이 되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 죄송하지만. 너는 야구에 보면은 투수가 있고 안타가 있고 아니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고 뭐 1루, 2루, 3루 뭐 다 맡은 분야가 있잖아. 너는 우리 팀의 에이스고 너가 4번 타자니까 너는 4번 타자 역할만 해. 내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이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4번 타자 역할을 했어야만 했는데 포수도 하고 투수도 하고 막 진짜 뭐 중견에서 뭐 1루에서 정말 모든 것을 막 포괄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집중하지 좀 못하는 일이 생겼고요. 진짜 그 전에는 굉장히 재밌게 막 내가 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남의 일도 챙겨야 되고 그 직원들의 일도 능력을 항상 성장시키기 위한 일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근데 좀 다행이었던 건 제가 리더의 일을 제법 잘 해내서 팀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 어쨌든 성과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팀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수련이다. 관리는 재능이 아닌 습득하는 기술이다. 타고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저는 타고난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네, 토니 버델님 죄송합니다만 타고나는 것이 저는 한 8할 9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많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혀야 하며 각종 웹사이트나 팟캐스트, 책, 강좌를 통해 또는 멘토나 다른 경험 많은 관리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배워야 한다. 여기서 보면 스스로 배워야 한다가 나오는데 자기 수련인 건 맞아요.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더는 어느 정도 좀 타고나는 리더의 기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마냥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약간 사주 같은 걸 보면 제가 뭐 이렇게 막 믿는 건 아닌데 좀 믿나? 어쨌든 그런데 저는 막 보면은 뭐 리더 중에 리더, 뭐 리더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제 사주에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스스로 배워야 한다는 말에 제가 스스로로 동그라미 치고 체크 표시를 했거든요. 내가 팀장이 되면은 되게 아래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부류가 많아요. 부리려고 하는 부류.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근데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뭐라 그럴까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들이 하는 일을 다 섭렵하고 이 부분도 좀 다음에 나오는데 섭렵하고 그들이 항상 문제를 질문해 올 때 바로바로 답해줄 수 있게 내 능력을 더 향상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디테일한 업무들 좀 귀찮았던 좀 실무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뒤에 앉아서 약간 그냥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좀 평가하려는 기질들이 있는 리더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리더들은 100% 실패합니다. 팀도 망하고 팀원들도 망하고 존경도 못 받을 뿐더러 성과를 올릴 수도 없어요. 팀원들이 막 헤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뭐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면서 스스로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스스로 배워야 돼요. 4번 힘들지만 기대되는 멋진 일을 하는 것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는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랑 아닌 부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란 아주 사사건건 관리를 하면서 내가 일을 다 하면서 그들이 뭘 하는지 정말 그러니까 팀원들을 믿지 않고 하나보다 열까지 다 역시 내가 이전에 왔듯이 하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들을 지휘하는 거랑 하나 꺾건 사사 꺾건 다 참여해서 이거에 저거에 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빼앗는 거랑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중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조금 이제 5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깊게 지금까지 5가지 말한 부분을 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밑줄 쳤는데 어디였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저의 실패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원만 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지 마라.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마라. 팀원들을 믿어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다라고 생각해서 저 스스로 공부하면서 막 관리를 했지만 되게 어느 날은 좀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했어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좀 믿고 맡기면서 또 이제 그 새로운 경력직들이 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안 나왔던 매출 분야에서 매출이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 친구 잘하는데 그럼 약간 맡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약간 뒷전에서 다른 일에, 왜냐면은 이제 그 영업 마케팅 팀에서 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케팅 영업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다음 제품들을 개발하거나 발굴하는 일도 해야 돼서 저는 주로 그쪽에 힘을 좀 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갖다 주고 팔게 하는. 근데 여기서 약간 미스되는 게 뭐냐면 너무 믿고 맡겨놓으면은 실물에서 약간 멀어지게 돼요. 그럼 실물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저희 사장님이 안 보시니까 하는 거지만 지난 사장님한테 약간 죄송했던 일이 제가 약간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몰랐는데 제가 퇴직할 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가스라이팅을 했나? 그건 뭐냐면 너무 제가 일을 막 발빠르게 많은 걸 하면서 사장님이 100% 저를 의존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사장님이 절대 나를 못 벗어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사장님이 해준 일에는 100% 100점짜리 답을 해줘야지라고 진짜 제 자리를 아무도 못 뺏게 네, 진짜 대체불가한 인간이 되게 노력했던 게 나중에 좀 퇴직할 때 퇴사를 하려고 보니까 퇴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맘대로. 왜냐면 책임감도 좀 컸고 제가 빠지면은 그 빈 구석에 좀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했더라고요. 사장님이 저한테 많이 의존을 하셔서 이제 그 공백을 갖는 기간을 위해서 제가 퇴사를 하고 6개월 해서 1년 동안 컨설팅을 했었고요. 지금 퇴사한 지 그 컨설팅을 한 후 또 지금 1년 됐나? 6개월 이상이 됐는데 다시 한 달 또 컨설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그 15년 동안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믿고 맡기셨다 보니까 좀 빈자리가 좀 드러나는. 반대로 제가 실패했다고 하는 게 그 영업 마케팅 직원들에게 좀 영업 일을 맡겨놓고 제가 상품 개발 일에만 너무 치중을 했더니 그들이 말하는 걸 100% 믿고 그냥 좀 갔더니 매출이 자꾸 떨어졌어요. 약간 늦은 감이 있었던 게 제가 실물을 약간 손을 뗐더니 참견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가장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실패했던 일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그걸 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그 다음에 또 믿고 가면서 좀 통솔하는 거를 좀 반반씩 섞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조건 믿고 맡기는 거는가 다가 아니다. 스타일보다는 솔직하게 좋다. 조용하거나 감정적이거나 분석적이거나 흥분을 잘하는 내성적이거나 등 모든 사람들의 고유의 스타일이 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라도 필요하다면 솔직히 팀원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스타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 여기 팀원들하고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왜 스타일을 얘기하냐면 이제 뭐 그냥 크게 나눌게요. 무서운 리더, 부드러운 리더. 어떤 스타일이든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마지막 6번. 당신 팀이 당신보다 더 빛난다 해도 신경 쓰지 마라. 와,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게 당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늘 팀원들을 훈련시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당신은 늘 팀원들을 훈련시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더 중요한 부분. 팀원들이 더 잘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승진하기 쉬워지며 심지어는 다른 관리자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사실 이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가 사실 제가 좀 잘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야 너는 너무 후해. 이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팀원들 칭찬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 없냐? 왜 뭐 어떤 일 있냐면 너무 다 잘하고 얘는 이래서 잘하고 얘는 이래서 잘하고 얘는 이래서 잘하고 이런 뭐 이런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런 면이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라고 팀원들 칭찬을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그 팀장들을 이제 제가 원래 팀장 자리를 안 놓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라고 하는데 팀장을 잘못 시켰다가 왜냐면 제가 다른 팀들의 폐해를 너무 많이 봐서 이 팀장을 잘못 시켰다가는 이게 우르르 망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 좀 되게 그 부분을 좀 겁을 냈던 것 같아요. 제 넥스트 팀장이 누구냐? 그냥 뭐 호봉만 올라가면 뭐 연차가 되면 팀장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테스트도 진짜 많이 했고 사실은 가장 어린 경력이 좀 있는 직원을 팀장을 시켰어요. 100점짜리 답안이었었어요. 그 친구는 잘하다가 자기 꿈이 있어서 퇴사를 하는 바람에 약간 제가 그 다음부터는 휘황청거리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뭐 팀장을 안 한다는 애들부터 그렇다고 제가 다시 팀장 자리를 갈 수 없는 상황부터 그래서 갑자기 영업 다 부담스러워해서 영업 마케팅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고 분리하면 안 됐었는데 분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잘하네 마네 마케팅을 잘하네 마네 하면서 매출에 약간 그런 뭐랄까 책임 전가 이런 사건도 일어났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팀장이 됐어. 어쨌든 팀장 그때 어느 순간부터 팀장들이 팀원 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좀 듣기 싫긴 했는데 그들의 또 애환을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 팀원들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100점처럼 마음에 드는 직원이 없다고. 저 역시 저희 대표님이나 사장님에게 100점짜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갔던 것일 텐데 제가 성질도 많이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랫사람한테는 별로 안 부리고 사장님 대표님한테 진짜 직원을 좀 많이 하는 좀 피곤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근데 어쨌든 그들이 더 잘하게 만드는 게 팀장의 역할이에요. 그 팀이 잘하고 그 팀원들이 칭찬받아야지 팀장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팀원들이 잘 못해서 우리 팀이 이렇게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 너의 잘못이거든요. 진짜 공부 많이 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진짜 많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답니다. 그게 이제 관리자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아까 그 부분만 이제 마무리하고 갈게요. 여기서 그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얼마나 개입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뒤에서 믿고 봐줘야 되는가 그 부분이 있어서 관리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손에 쥐고 있는 걸 놓는 일이다. 맞아요. 당신이 직접 모든 일을 다 하려 하지 않는 것. 당신이 일에서 손을 떼면 뗄수록 제품이 더 엉망이 되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하더라도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당신 팀을 믿어야 합니다. 팀원들에게 숨 쉴 틈을 주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스스로 빛을 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문제더라고요. 이게 대기업에서는 좀 먹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중소기업에서 리더를 했을 경우 그 팀원들의 역량이 생각보다 이제 뽑아주잖아요. 이제 대표님이 그 인재들을 뽑아주시는데 그 인재들이 완성된 인재들이 없어요. 물론 그래서 성장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장하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장시키는 일과 내가 개입을 초반에는 좀 많이 하다가 하나씩 손을 놔야 되는데 처음부터 확 놔버리면은 믿고 맡겨야 된다, 숨 쉴 틈을 줘야 된다 해서 내가 손을 너무 확 놔버리면은 매출이 곤두박질을 치더라고요. 여기서 당신이 일에서 손을 떼면 뗄수록 제품이 더 엉망이 되거나 프로젝트가 자체가 실패한다는 두려움을 떨쳐내야 된다고 해서 떨쳐냈다가 이게 정말 패망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 밀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에서 내가 손을 떼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뗐다가도 다시 진입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그때 위기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뭐가 옳다 그르다를,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 있으면 또 그 말이 나와요. 그 뒤 다음에. 그래서 그러나 그게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 팀원들에게 숨 쉴 틈을 너무 많이 주어 일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품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그 단계였었어요. 팀원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 품질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관리자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 당신 관리자가, 여기서 이제 제품에 대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품이 그 직원들이 하는 일, 그 살살살 개발하는 제품들, 그 직원들의 역량, 그 모든 것을 제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언제 끼고 언제 빠지고 언제든지 당신은 전체의 일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되면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아져요. 이 점을 생각하고, 그래서 연봉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당신이 연차가 됐다고 해서 연봉이 따라와서 당신에게 리더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이 더 많아지고 골치 아픈 일이 더 생기면서 매출까지 성장시켜야 돼. 그 팀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연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건강관리. 네, 체력. 팀장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또 실패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죠.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책들을 읽고 있어요. 저번에 유튜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읽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딱 한 줄을 찾아요. 그것이 내 것이 온전히 되면 이 책 모든 것에서 그 한 줄만 찾아도 성공입니다. 저는 좀 또 그런 걸 조금 잘하는 편이라서, 제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 부분 책에서 느꼈던 중요한 부분을 좀 제가 경험했던 것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일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리자분들 힘내시고 진짜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체력이 있어야지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전체를 다 아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존 노하우의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